자, 안녕하세요. 자, 통합사회 선생님 정치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상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처음 시간인데 유튜브 영상을 인강으로 찍은 것도 처음이고 저는 1학년 2반 담임이고 통합사회를 1년 동안 여러분하고 맡게 된 정치영이라 합니다. 자, 선생님 이름이 정치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정치 빵점, 정치 0인데 자꾸 사회를 내가 또 맡게 된 것도 운명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EBS 교재로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쉽게 보면 내가 지난 시간에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긴장이 됐었나 봐.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인간과 사회와 환경에 대해서 아마 2시간에 걸쳐서 EBS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강의를 하려고 해요. 이론 강의를 EBS 거를 보지 않고 선생님이 행복 실현의 조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행복을 실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는데 자신의 삶과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200자 내외로 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카페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삶은 어떨지 아니면 행복은 어떨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던 거지.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경제적으로 일단 물질적으로 풍족해야 행복하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생각지 않게 나는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살고 싶다.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직업,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곧 행복이다. 가장 많은 답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의 만나지는 않았지만 마인드, 생각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학생들이 아닐까를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제를 선생님이 던진 건 통합사회의 관점인데 통합사회는 4가지로 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 그리고 또 법과 제도 그리고 윤리 이 4가지 관점을 모을 수 있는 게 통합사회의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두 다 좋은 답안을 해줘서 제가 읽고 나서 멘트를 해줄 때 조금 더 멘트를 할 게 없었다고 할까? 좀 더 내가 많이 건더더기를 붙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오늘 해답을 받았던 자신이 생각했던 지리와 일반 사회 윤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를 궁금했어. 왜 궁금했냐면 지리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대부분 배웠거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는 자원 부분을 배우는데 생각보다 오래된 기억이라 지리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일반 사회 같은 경우는 선거라든가 정치라든가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윤리는 우리가 도덕을 배우니까 중학교 때 충분히 배웠던 걸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걸 보여줬지 않을까 싶어요. 왜? 아직까지 수업 준비를 하느라고 완전히 다 읽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 다 읽어가지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답을 꼭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과제를 줬던 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본다면 사회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지리와 일반사회 윤리를 각각 어떻게 배워왔을까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배워왔다면 제가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진도를 나가야 될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를 나가볼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행복 실현을 위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미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답변을. 나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윤리적인 마음을 가지고 싶다는 얘기겠지? 또 어떤 부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노력해서 성취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고 싶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싶습니다. 여러 조건들을 받았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통합사회에서 행복실현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 물론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질 높은 정주 환경이다. 자, 공간이니까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리를 떠올릴 수 있다. 우리는 정말로 공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웹캠을 통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1학년 2반 학생들을 매일 만나고 있어요. 물론 일반 학생들은 잘생긴 백 선생님을 만나고 있겠지만 저는 2반 학생들을 지리, 공간에서 만나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공간에서 만날까? 그렇지, 자기 방에서 만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자기 방에 너무 좋더라고. 자기 방에 침대, 책상. 선생님 어릴 때는 좀 어려웠는지 이런 자신만의 공간이 없었어. 그래서 공간이나 장소가 왜 중요하냐?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질 높아야 돼, 질이 높아야 돼. 깨끗하기도 해야겠지. 나만의 공간, 정주.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행복 조건 실현.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경제적 안정.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진로를 뭐를 선택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삶,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직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 돈을 정말 많이 벌고 싶어. 작년에 선배 한 명은 차를 타고 가는데 선생님한테 그러는 거야. 선생님, 돈을 많이 버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주변에 땅을 좀 사봐.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 땅값이 얼마냐고.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 선배는. 그래서 경제적 안정. 그래, 안정이라는 말에 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지. 그래서 경제적 안정을 이룬다면 자아실현까지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세 번째 조건 한번 볼까? 세 번째 조건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이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입을 좀 다물어야 될지도 몰라. 왜? 사회 선생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우리나라는 서서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근데 작년에 선생님이 사회 수업을 하는데 이런 게 있었어. 어떤 법무부 장관의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나는 중립을 지켜야 됐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우리나라는 정의가 바로 섰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물음표를 던지는 선배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더 발전해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어른으로서 아이들이 이렇게 민주주의, 나라의 정치적인 면을 불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어른으로서 조금 더 노력해서 선거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교육에 더 좀 힘써야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걱정돼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번 볼까요? 다음 거. 자, 도덕적 실천인데 선생님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볼 때, 학생들이 볼 때는 조금 더 윤리적으로 내가 선생님이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하다가 집에만 가면 너무 편한 거야. 와이프가 있으니까 내가 도덕적 실천, 윤리를 과연 하고 있을까? 쓰레기라 열심히 버리지 않고 내가 항상 죽고 노력할까? 상당히 나는 어려운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덕적 실천 잘 행하고 있지 나는 않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덕적 실천과 윤리를 하고 있을까요? 자, 내가 이번에 교과서를 여러분한테 교과서도 갖다 줬고 그 다음에 플래너도 갖다 줬어. 그때 만난 친구들을 보면 우리 반에 뭐 상호라든가 창호 보고 있죠. 그리고 혜린이, 맞지? 가은이 내 친구들을 만나고 시우도 만나고 했는데, 자, 우리 친구들은 과연 행복 실현의 조건에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는지. 사실은 저는 사회 수업을 할 때, 통합사회 수업을 특히나 하면 대부분 무엇을 하냐면 토론을 많이 해요. 친구들의 의견이 뭔지를 나는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어. 왜? 시험에 나오는 이론은 언제든지 정립해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말, 어떤 것들을 중요히 생각하는지는
서로 물어봐야 되는데 이론 수업이 깝깝합니다. 너무. 그래서 갑갑하긴 하지만 주요 포인트들은 선생님이 시험에서 아니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죠? 공간.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정치, 그 다음 네 번째는 윤리. 이 네 가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네 가지가 행복 실현의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선배들, 특히 작년에 선배 중에 한성민이라든가 가연이라든가 말이 너무 빨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느끼니까 내가 말을 빨리 하면 알아듣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금도 선생님 지금도 너무 빠른데 하면 톡에다가 날려주십시오. 자,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무엇이 있을지를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중요하지? 근데 지도가 있어요. 지도가. 선생님이 맡고 있는 과목이 지리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에서 사회문화, 사회 과목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지리에서는 제가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다? 지도다. 그 지도랑 봅시다. 공간을 한 번에 볼 수 있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공간을 봤을 때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1위 국가가 봤더니 생각보다 이게 무슨 덴마크가 1위야? 덴마크가 왜 1위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긴 미국이야. 그럼 여긴 일본이고. 자, 세계적인 유럽의 강대국들이 행복 실현에 1, 2부터 10위까지에 존재하지 않는구나라고 싶은 거지. 그러면 여태까지 선생님이 말했던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미국이 최고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지. 그게 뭐야? 돈이 다는 아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행복도가 높은 국가들은 실제로 아니잖아. 미국이 높잖아. 선생님이 잘못 설명했다. 그래. 행복도가 높은 국가. 선생님 잘못 설명했네. 그래. 선진국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도 1위부터 10위까지의 미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국가들이 없다라는 것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남한이랑 일본에 보면 다소 높은 편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의 순위권에 들지 못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구나 싶었어요. 자, 그리고 행복한 이제 질 높은 정주 환경의 공간이라고 그랬으니까 요소니까 자, 우리는 뭘 떠올리면 돼? 우리는 공간을 떠올리면 되겠다. 공간과 또 뭐야?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장소, 이런 지리적인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자, 왜 필요할까? 우리한테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왜 필요하지? 선생님은 질 높은 정주 환경이 필요한데 돈이 없네. 돈이 없어서 자, 왜 필요할까 알아봤더니 낙후된 환경. 낙후된 환경이면 뭐가 없을까? 물이 부족한 나라. 아니면 오염된 국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낙후된 환경에서 살 수 없다는 얘기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맞지? 자, 그리고 질 높은 정주 환경에 요소. 뭐가 있으면 질 높은 환경에 요소일까를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자, 깨끗한 자연환경. 자, 기후와 지형을 얘기했는데 기후에서는 어떤 기후가 있을까? 우리 기후, 우리 보통 온대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대기후. 온대기후 지역에서 많은 국가들이 인구 밀도가 높이 나타난다.
지형은 어떤 지형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갈까요? 우리는 그렇지요. 해안 지형 또는 뭐야? 그렇지. 하천 지형 또 평야지대에서 사람들이 높은 인구 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풍요로운 사회적 환경에서는 어떤 것들을 뽑을 수 있을까? 자, 선생님이 지금 창원에 살고 있는데 선생님이 돈이 없지만 대출을 받아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세요 해서 제가 어디에 집을 샀을까? 아주 좋은 집은 아니에요.